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가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 대학 시절부터 연애를 했고 조금 이른 나이인 20대 후반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신혼 12년 차까지는 임신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둘 사는 것이라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임신을 미루려고 피임까지 했을 정도이니까요. 결혼 일찍 한 만큼 신혼 즐길 거 다 즐겨보고 아이 가지자라는 의견이 맞아서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확실히 둘이 살림 합치고 돈 모으니 확실히 빨리 성장하더군요. 그렇게 3년 차쯤 되어 둘 다 30대가 되었을 때부터 자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월하게 아이 가지고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첫 임신도 3년 차에 했었죠. 하지만 3개월 차에 유산을 하게 되었고 저도 남편도 극심한 상실감에 빠져 버렸습니다. 첫 아이를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 보내야 하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까지 그만두고 아이를 가지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3년이 더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난임 센터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부부관계가 충분히 소원해지고도 남을 만한 상황인데 전혀 그렇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일상 속 이벤트를 만들어 주려 노력했어요. 남편은 저 몰래 연차를 쓰고 여행을 계획하거나 캠핑 장비까지 사서 저를 데리고 전국을 모두 돌아다닐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저도 좋았습니다. 전국 맛집도 다 돌아다니고 아름다운 풍경 볼 때만큼은 아이 문제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뿐이죠. 평소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세상에 저 혼자 남은 것만 같은 느낌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혼자 상담을 받아봤는데 정신과에서는 우울증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몰래 약을 챙겨 먹다가 남편에게 들켰고 남편 역시 제가 우울증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정성을 다했지만 제 우울증은 호전되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제 우울증의 원인이었으니까요. 보다 못한 남편은 제가 연애 시절부터 배우고 싶다고 한 가구 공예라도 수강해 보라며 용돈을 줬는데요. 저도 뭐라도 해보자 싶어 집 근처에 있는 가구 공방의 원데이 클래스를 예약하고 방문해 봤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배운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가슴이 뛰더라고요. 클래스에는 꽤 다양한 성별, 연령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요. 제가 놀랐던 건 강사님이셨어요. 20대 중후반의 젊고 몸 좋은 강사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더군요. 돌아다니면서 수강생들이 하고 있는 작업도 봐주시는데 강사님이 저에게 말을 걸 때는 왜 그렇게 설레던지 제 손을 잡고 도구 사용법을 알려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랑은 이제 관계를 가지는 것도 의무적이었거든요. 배란일 맞춰 관계하고 임태기해보고 좌절하기만 반복했던 터라 더 이상 설레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많이 지쳐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사님을 볼 때는 연애 감정이 느껴졌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 머리와 가슴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꼭 제가 강사님을 짝사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이니까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가끔 가다 한 번씩만 수강하려 했는데요. 자꾸 강사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시 한번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 달짜리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로 고급반까지 쭉 등록하게 되면서 저와 강사님 사이에도 약간의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따로 모르는 것도 여쭤보고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 연락을 했어요. 한날은 강사님과 밖에서 만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 제가 강사님께 오늘 재료 사러 가시는 날이죠.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하고 조르듯이 여쭤봤습니다. 강사님께서는 같이 가시죠. 시장 구경도 재미있어요. 하면서 흔쾌히 제 제안을 수락하시더라고요. 강사님께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떨렸는지 집에서 나오기 전부터 열심히 화장도 하고 옷을 고르고 간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강사님은 그날 함께 재료도 사고 점심도 먹으면서 데이트를 즐겼어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한 게 아닌 건지 강사님께서도 은근슬쩍 사람들이 많을 때는 제 어깨를 감싸 당기거나 손을 잡는 둥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이런 강사님의 스킨십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죠. 이런 날들이 쌓이고 쌓일수록 강사님을 향한 제 마음은 커져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저 역시 그냥 멋진 아이돌이나 배우를 동경하는 마음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업이 없는 날에도 보고 싶고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무의식 중에 강사님이 떠오르는 걸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 역시 이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딱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을 한꺼번에 사랑해도 되는 건가 하는 복잡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장 때문에 집에 혼자 있게 되었는데요. 저도 집에 있기는 심심해서 무작정 강사님이 계신 공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수업을 막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계시는 강사님께서 저를 보고 어쩐 일이세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것 아닌 듯이 그냥 지나가는 길에 심심해서 들렀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하면서 뒷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방을 정리하고 대달 음식을 시켜 술 한잔하는 게 어떻겠냐 강사님께 여쭤봤는데요. 평소에도 강사님과 식사도 자주 했던 터라 제 제안에 강사님도 흔쾌히 그러자 하시더라고요. 강사님은 아직 여자친구가 없다 하시더군요. 물론 제가 결혼한 사실은 알고 계셨지만 어쩐지 안심되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래서 제가 혼잣말로 다행이다 라고 작게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저도 이 말을 하고 굉장히 놀랐는데 강사님께서도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셔서 당황했어요. 아무 말 없이 강사님과 저는 눈만 맞추고 있었는데요. 강사님께서 먼저 제게 뭐가 다행이에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당황해서 그냥 한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했더니 강사님께서는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하면서 앞에 놓인 술잔을 비우시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강사님만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술 한 잔을 다 비우신 강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그날 강사님과 저는 공방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클래스는 수강을 하고 있었는데요. 강사님께서는 저를 1시간 일찍 부르거나 수업이 끝난 후 잠시나마 보라고 하실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재료를 산다는 핑계로 데이트도 많이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강사님과 하나가 되었고요. 한적한 곳으로 드라이브도 가고 남편 덕분에 알게 되었던 맛집들도 강사님과 저 단둘이 가기도 했어요. 남편이 한창 회사 일로 바쁠 때였고 제가 공방 다니면서부터는 부쩍 밝아져서 남편은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참 마음 편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날은 음식을 먹다 구역질이 나와서 임태기를 해보았더니 2줄이 뜨더군요. 병원에 가서도 확인해 보니 임신 3개월 차라고 했습니다. 한참 공방에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을 때이니 남편 아이는 확실했어요. 병원에 다녀와 남편에게 이 소식을 말하니 정말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평소 가지고 싶어 했었던 신발이나 가방도 사주고 아직은 필요하지 않은 인부복까지 남편은 함께 쇼핑해 줬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안 날부터는 집안일도 하나 못하게 남편이 퇴근하고 온 후 다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공방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시 유산을 하게 될까봐 데이트를 즐기기만 바빴는데요. 제가 점점 배가 불러오니 강사님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더군요. 한날은 강사님이 저를 공방에 불러놓고 조심스럽게 아이 가졌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감정인지 알아차릴 새도 없이 눈물이 뚝뚝 흘러 당황해하고 있었는데요. 강사님은 다가와서 저를 안고 토닥여 주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울다 제가 먼저 강사님에게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했는데요. 강사님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로서도 아쉽고 애달픈 마음에 먼저 강사님을 안아줬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강사님과 저는 마지막으로 만남을 가진 지금까지 얼굴을 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강사님께서 제 뒤에다 대고 언제든 제가 필요하면 오세요. 수업이든 아니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저도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임신 막달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고 저도 아이를 가지고 드디어 엄마가 된다는 게 너무 설레요. 주변 사람들도 결혼 7년 차에 아이 가지고 낳는다는 소식 듣고 저희 부부에게 선물도 보내고 엄청나게 축하해주고 있는데요. 이전에 우울했던 시기는 잘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저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혹은 저 혼자 공방 지나갈 일만 있어도 가슴이 저릿해요.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건물 앞을 맴돌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공방에 찾아가 봤자 어떻게 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는 막달이라 배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이런 모습을 강사님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싶다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단순히 산전 호르몬 변화로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물론 지금까지 제 곁을 지켜오며 알뜰살뜰 살펴준 남편을 사랑하지만 강사님은 그것과는 다른 애틋함이 있습니다. 가끔 공방에서 이벤트를 한다고 수강 관련 정보를 회원들에게 문자로 보내는데요. 아직까지 저에게도 문자가 오는 걸 보면 강사님도 저를 잊지 못하셨을 거라 생각해도 될까요?